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요.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바로 D램 메모리 시장입니다. 네. 가격은 막 치솟고 또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이 복잡한 상황 한번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 보내주신 여러 보고서랑 시장 데이터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요. 현재 D램 시장, 특히 그 기존 주력이었던 DDR4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큰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조적인 변화요? 네. 단순히 뭐 가격이 오른다, 이걸 넘어서서 시장의 판도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주요 기업들의 전략 변화가 어떤 나비 효과를 만들고 있는지 그 속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D램4 부족 현상, 이거 진짜 원인이 뭔지 파헤쳐보고요. 주요 공급사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앞으로 시장에 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걸로 하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뭐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역시 가격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D램 가격 급등했다는 소식 끊이지 않는데 실제 시장 상황 어느 정도인가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바로 대만 난약과기, 나니아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이 회사의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명확합니다. 실적이요? 어떻게 나왔는데요? 네,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은 D램 평균 판매 가격, 이걸 ASP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 무려 40% 이상 폭등했어요. 40%요? 한 분기만에요? 와, 야, 이게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판매량도 20% 넘게 같이 늘면서 매출하고 이익이 그냥 동시에 확 늘어난 거죠. 이건 뭐 시장이 얼마나 공급자 우위로 돌아섰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한 분기만에 평균 가격이 40%나 뛰었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결국 이런 가격 폭등 뒤에는 말씀하신 그 공급 부족, 이게 핵심 원인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완제품 만드는 메모리 모듈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는 상황이 더 심상치 않다고 들었어요. 아예 뭐 가격 제시를 못하는 상황까지 갔다면서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아우성입니다. 세계 2위 메모리 모듈 업체인 A데이터, 대만 2위인 팀그룹 같은 이런 주요 회사들이 D램칩을 구할 수가 없어서 가격 견적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견적 제공을 중단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세상에 견적 중단이라니? 네, 이런 일은 2017년 그때 메모리 엄청 좋았을 때 대호황기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D램 제조사, 그러니까 칩을 직접 만드는 회사들조차도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가격 견적을 중단하기도 했어요. 칩 만드는 회사까지요? 네, 이건 뭐 공급자들이 진짜 배짱을 부릴 수 있을 만큼 시장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그 A데이터 회장이 인터뷰에서 골치가 아플 정도로 시장이 강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하던데 이게 뭐 단기적인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최소 2년은 이런 호황이 갈 거다 이렇게 봤다면서요? 그러니 현재 시장 분위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분은 올해 4분기가 되면 업스트림,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칩 제조사들의 재고 수준이 거의 뭐 2주치 분량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2주치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지난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의 재고입니다. 창고가 거의 뭐 텅 비어간다 이런 뜻이죠. 와, 재고가 이렇게 바닥났다는 건 뭐 갑자기 수요가 확 줄지 않는 이상 공급 부족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의미고요. 앞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D램 종류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게 바로 이 DDR4입니다. 이게 여전히 많은 PC나 노트북, 서버 같은 데서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아직 많이 쓰죠. 네. 그래서 기업 고객들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하려고 장기 공급 계약을 서두르고 있고요. 소비자용 제품들도 뭐 당분간은 DDR4를 계속 쓸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수요는 탄탄한데
정작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DDR4는 이미 나온 지 꽤 됐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좀 성숙 단계에 접어든 제품 아닌가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공급이 부족해진 걸까요? 뭐랄까, 얼마 전까지 흔하던 물건이 갑자기 귀해진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메모리 시장의 빅3,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기업들의 전략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아, 빅3의 상태? 네, 이 거대 기업들이 자신들의 생산 능력하고 또 막대한 투자 자원을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현재 이들은 AI 시대의 그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발맞춰서 HBM, 고대역 폭 메모리라고 하죠. 그리고 차세대 주력 제품인 DDR5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데 거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아하, 결국 AI 때문에 모든 게 바뀌고 있는 거군요. HBM이나 DDR4가 DDR4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집중하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HBM은 AI 서버에 없어서는 안 될 부품으로 정말 엄청난 가격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리고 있고요. DDR5 역시 기존 DDR4보다 성능이 뛰어나면서 가격도 더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한정된 생산 라인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레거시 제품, 즉 구형 기술인 DDR4 생산 라인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는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존 DDR4 라인을 HBM이나 DDR5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고요. 이야, AI 기술 발전이 예전 메모리 기술의 공급 부족을 불러오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네요. 그런데 DDR4 수요가 이렇게 강하면 빅3가 다시 생산을 좀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섞인 소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A데이터 회장이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그분 주장은 주요 3사가 이미 기존 DDR4 생산 라인을 상당 부분 해체했거나 HBM, DDR5 같은 다른 용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비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게다가 이미 구형 기술로 분류되는 DDR4 생산을 위해서 비싼 최첨단 신규 라인을 새로 짓는다. 이건 경제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즉, 빅3가 다시 DDR4 공급을 대폭 늘려서 시장을 안정시킬 가능성, 이건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DDR4 부족은 이게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AI 시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타난 어떤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건 소비자들한테도 썩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앞으로 DDR4 가격은 그럼 계속 오를 거라고 봐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공급 부족이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면서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이고요. 당장 올해 4분기 DDR4 계약 가격만 해도 지난 3분기 대비해서 3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30%요. 또요? 네, 심지어 특정 인기 모델 같은 경우는 50% 이상 폭등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와요. 더 좀 암울한 건 이런 가격 상승 추세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2026년 1분기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2026년까지요? 네, 일부 분석에서는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DDR4는 여전히 많은 PC, 노트북, 서버, 심지어 가전제품에도 쓰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최종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군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역시 시장을 주도하는 빅3의 구체적인 움직임,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HBM하고 첨단 공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각 기업별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네, 글로벌 빅3의 생산 능력 확장 계획하고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HBM과 차세대 공정에 대한 집중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를 보면은요. 경기도 평택 캠퍼스를 중심으로 꾸준히 생산 라인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P3 공장의 D램 생산 능력은 2026년 말까지 월 11만 5천 장 규모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월 11만 5천 장?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바로 옆 P4 공장은 2026년 2분기에 2단계 양산을 시작해서 총 월 6만 장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잠시 건설이 중단됐었던 P5 신규 공장도 최근에 공사를 재개해서 2027년 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P5까지 계속 짓는군요. 네. 하지만 전체적인 투자의 무게중심을 보면 역시 최첨단 기술인 원시나노 공정 개발하고 차세대 HBM인 HBM4 양산 준비에 맞춰져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량만 늘리기보다는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수익성 높은 제품 위주로 좀 신중하게 확장하는 그런 기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 리더십과 수익성.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시장의 강자 아닙니까?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HBM 생산 능력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죠. 그렇죠. HBM 하면 하이닉스니까. 네. 올해 4분기 완공 예정인 청주의 MOX 신규 공장은 아예 처음부터 HBM3 이하고 차세대 HBM4 양산을 염두에 두고 건설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메모리 칩 생산뿐만 아니라 HBM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첨단 패키징 기술하고 여러 개의 칩을 수직으로 쌓는 기술, 버티컬 스태킹이라고 하죠. 여기에도 막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AI 서버 공급망에서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패키징까지 확실히 잡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마이크론은 앞선 두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신규 D램 생산 능력 증설에는 다소 좀 신중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증설 계획을 연기했는데요. 아, 마이크론은 좀 다르군요. 네. 예를 들어서 대만에 있는 A3 공장의 2단계 라인, 이게 원래 D램 생산용으로 계획됐었는데 이걸 HBM 생산을 위한 첨단 패키징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 본사의 신규 공장하고 일본 히로시마 공장의 신규 D램 생산 라인 가동 시점도 2027년 이후로 미뤄둔 상태고요. 2027년 이후로요. 네. 마이크론의 이런 움직임은 2026년까지는 기존 D램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HBM 생산 역량 확보하고 관련 패키징 기술 통합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들어보니 정말 빅3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AI 시대의 핵심인 HBM하고 차세대 메모리 기술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도했든 안 했든 기존 주력 제품이었던 DDR4나 심지어 더 오래된 DDR3 같은 레거시 메모리,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인 노알 플래시 같은 분야에서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시장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빅3의 이런 전략적 방향 전환이 마치 도미노 효과처럼 기존 메모리 시장의 생태계 전체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레거시 제품 생산 라인이 줄어들거나 전환되면서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게 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전 세계 D램 전체 생산 능력 증가율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AI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늘어날 텐데 공급 증가는 더디니까 가격 상승 압력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빅3가 HBM이라는 새로운 황금 시장을 향해 막 달려가는 동안 기존 DDR4 시장에는 큰 공백이 생기고 있는 셈인데 이 빈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만 기업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글로벌 빅3가 HBM하고 최첨단 공정기술 경쟁에 몰두하는 그 사이에 상대적으로 기존 DDR4 시장에서는 대만 기업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난야과기, 아까 말씀드린 난야테크놀로지하고 윈본드, 이 두 회사가 이 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난야과기하고 윈본드요? 네, 이들은 빅3와는 좀 다른 자신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면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공략하고 있나요? 난야과기의 전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월 6만 장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5A 팹의 공정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기존 생산 라인을 10나노급 2세대 1B 및 3세대 1C로 공정을 업그레이드해서 현재 DDR4뿐만 아니라 서버, 네트워킹, 산업용 등에 쓰이는 특수 목적용 D램, 그러니까 스페셜티 D램이라고 하죠. 이걸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특수 디램까지. 네, 단순히 DDR4 공급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DDR4 및 LPDDR4 판매 비중을 늘리면서도
차세대 제품으로의 전환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10나노급 2세대 1B 공정 기반의 16GB GB 용량 DDR5 5600 칩 출하 비중도 전체의 약 10% 수준까지 끌어올렸고요. 더 발전된 3세대 1C와 4세대 1D 공정의 시험 생산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DR4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나냐는 양쪽을 다 보고 있네요. 윈본드는 어떤가요? 윈보드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만 가오슝에 있는 KH팹에서 기존 25나노 공정을 보다 미세한 20나노 공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초기 생산 능력은 월 1만 5천 장 규모로 시작해서 DDR4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수 응용 제품, 예를 들면 자동차 전장용이나 산업 자동화용 메모리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웬본드는 특수 응용 제품에 좀 더 집중하는군요. 네, 윈본드는 특히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특수 메모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인데요. 이번 공정 전환하고 생산 확대를 포해서 DDR4 시장에서도 점차 영향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 거대 기업들이 HBM이라는 첨단 기술 경쟁에 막 집중하는 동안 생긴 DDR4 공급 공백이라는 시장의 빈틈을 대만의 나니아 과기하고 윈본드가 기술 전환과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 간에 좀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D램, 특히 DDR4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큰 흐름이 다른 종류의 메모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저장에 주로 쓰이는 낸드 플래시나 코드 저장용인 노얼 플래시 쪽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런 파급 효과는 다른 메모리 시장에서도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노얼 플래시를 보면 여기도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주로 사물 인터넷, IoT 기기나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 많이 쓰이는데 이런 기기들 기능이 점점 고도화되고 수요도 꾸준히 늘면서 노얼 플래시 수요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 노얼 플래시도 오르는군요. 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늘다 보니까 올해 4분기에도 노얼 플래시 가격이 추가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낸드 플래시는 어떤가요? 거긴 또 상황이 다르려나요? 낸드 플래시 시장은 D램과는 또 다른 좀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일단 일본의 키오키시아는 신규 생산 능력 확보에 상당히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최신 공장인 일본 팹7의 2단계 라인 가동 시점을 늦추고 있고 K2 공장도 완공 이후에 차세대 낸드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투자 속도를 좀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키옥시아는 신중하고. 반면에 중국의 낸드 플래시 기업들은 매우 공격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YMTC, 양찌 메모리 테크놀로지인데요. 현재 우한에 짓고 있는 3개의 공장, 팹 1, 2, 3가 2026년 전후로 완전 가동되면 월 총 생산 능력이 20만 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규모거든요. 뭘 20만 장. 와. 네. 또 다른 중국 기업인 CXMT,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역시 허페이하고 베이징에 짓는 2기 공장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2026년에는 월 16만 장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중국 업체들은 주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중저가 SSD나 스마트폰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기존 낸드 플래시 시장의 강자였던 한국, 미국, 일본 기업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시장은 기존 강자들의 신중한 투자와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확장이 맞물리면서 또 다른 어떤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AI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의 파도 위에서 정말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D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선두 기업들이 HBM이라는 고부가 가치 제품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기존 주력 제품이었던 DDR4의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긴 시장의 빈틈을 대만의 나냐과기, 윈본드 같은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생산 확대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시장의 역학 공개가 재편되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구조적인 DDR4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추세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 분석가들은 최소한 앞으로 2년, 그러니까 2026년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년이나요? 네.
이는 결국 DDR4를 사용하는 수많은 IT 제품들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이렇게 급변하는 D램 시장의 복잡한 속사정과 또 앞으로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빠르게 변할 테니까요. 저희도 계속 주시하면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